수험생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자, 이제 2024년도 예상 문제풀이 강좌까지 돌았습니다. 우리는 일명 문풀이다 그러죠. 문제풀이 강좌 제2차 과목으로서 또 효자 과목인 중개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론 수업을 잘 들으시고 이론은 입력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잘 입력이 되었는지를 무엇로 확인한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과정을 진행했는데 경험치로 보면은 문제풀이 수업을 잘 들으시는 분 성적이 한 칸 탁 뜁니다. 그래서 우리는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이다 라는 절대평가의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풀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되는 문제풀이 교재는 여러분 잘 보다시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뭐 차례는 그렇고 그다음 상중하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빈출 중요도라 그러죠. 별표 하나, 둘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로 정리하는데 물론 별표가 하나고 또 상중하 하급의 문제라고 보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절대평가에서는 일정한 수준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어쩌면 별 3개 상급 문제보다 중급이나 하급 문제를 100%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는 참고로 보시되 또 개인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도록 그 교재가 편성되어 있고 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최근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사법의 시험 그 역량은 단순 암기를 지향합니다. 암기해야 될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과목은 암기도 해야 되지만 이 암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이해의 도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출발하면서 하나의 주제 밑에 예를 들면 뭐 용어의 정의 이렇게 들으면 제2조인데 반드시 한 문제 출제합니다. 돌아가면서 출제하는데 이 용어의 정의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10개 정도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10개면 50개 지문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차피 문제풀이 과정에서 들었던 이 내용이 본고사에서 빠질 수가 없죠. 물론 듣도 보도 못한 문제 한두 문제 킬링 문제라 그러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은 고득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죠? 특히 중개사법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20점은 틀려도 된다, 그죠? 20점 몇 개, 8개 이상은 틀려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80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급, 하급 잘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시고 어려운 문제 틀려도 문제 안 된다, 그죠?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우리 수험생들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못 놓칩니다. 사실상 이렇게 안 나오면 그만이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려고 또 암기하려고 또 이해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헷갈리고 시간 뺏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문제풀이 과정의 이 교재는 답을 암기하듯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암기가 될 문제는 사실은 아니지만 어차피 나오면 맞추는 거니까 문제풀이 강좌를 오늘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날까지 한 3회 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풀이 하시면서 들으시죠? 두 번째 체크표 했었을 거니까 보나마나 그 문제 읽고 해답 보고 이렇게 해서 소설책 읽듯이 3회 독 하시면 성적이 반드시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으로 인하여 중개사법으로 인해서 다른 어려운 과목의 점수를 보태줘서 합격의 지름길로 가고자 합니다. 자, 항상 해마다 수업 목표를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뭐 참고로 지난 34회 시험도 비교적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지만 그래도 합격하시는 분은 다 합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나름대로 어려운 과목들의 점수가 55점, 50점, 과락은 어차피 넘어야 되니까 50점 대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중개사법 이 과목이 80점 정도를 받았다면 보태줘서 합격의 길로 나가니까 어차피 시험은 어떻게든 어렵게 나오더라도 합격할 사람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문제풀이 하나의 문제를 위해서 7, 8개 비슷한 문제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읽다 보면 이렇게 가면 답이 이 정도 되겠구나 여기까지 느낌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첫 과정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 2회 3회는 소설책 읽듯이 꼭 읽어서 3회 독하기를 권합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재에 보시면 문제 있고 해설 있고 제일 밑에 답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밑에 해설은 좀 가리고 문제를 같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편적인 수험생들은 문제 읽고 밑에 답부터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왜? 사람이 편한 게 좋으니까. 그죠? 그러면 학습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자, 지금 자라든지 명함이라든지 뭐 신용카드 있습니까? 자, 1번 문제 해설을 딱 가리시고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 또 이거 잘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자, 그러려면 절대로 해답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 밑에 해설 가릴 수 있는 도구 하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함도 괜찮고 카드도 괜찮고 뭐 자도 있으면 자를 가리든지 이렇게 가려놓고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문제풀이 과정 첫 과정이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법령에 관련된 내용 참고로 보셨고, 자, 총칙과 재정 목적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총칙편은 3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중개대상물인데 각 조문에 하나씩 출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3문제 정도를 예상하는데 특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조문별 각 한 문제씩이 예상됩니다. 목적은 나온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또 독특하게도 지금 35회 시험인데 23회 시험 때까지는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12번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자주 나왔죠. 그 12번 정도 나올 때 그 시절에는 매년 목적은 나옵니다. 이렇게 접근했는데 23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좀 독특한 단원인데 그래도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는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조를 모르고 2조부터 공부한다. 이것도 조금 모양은 안 맞죠. 그래서 1조 목적은 출제 경향은 좀 낮지만 자존심을 가지고 1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의식도 하시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대표 문제 해서 용어의 정의 그렇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특히 지금 관련되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될 단원이다. 이렇게 전달했고, 자,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에 관련되는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해설 가르쳤습니까? 자, 1번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조심하셔야 되죠. 여러분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를 하는 게 아니고 교환하는 행위를 알선해 주는 게 중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내 이런 말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죠. 사는 사람 을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개공사가 뭐 한다? 중개를 하는데 지금 중개에 해당한다요. 중개 나왔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이 물건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박해 권리의 덕실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이 사람의 아파트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매매죠.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게 중개지 교환하는 것을 중개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주의해야 될 지문이죠. 자, 2번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해서 중개를 하는 경우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X입니다. 여러분하고는 계속 했지만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잖아. 조건이 3가지.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반드시 받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지금 슬쩍 읽으면 아니 보수 받지 않아도 중개업에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니까 조건도 3가지. 계속해서 이론 시간에 그렇게 수업을 했죠. 자, 3번 개공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공사에 해당한다. 웃긴다. 그죠?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소공사라고 합니다. 우리 용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죠. 4번 공인중개사가 개공사에 소속되어 개공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언뜻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중개보조원의 용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렇게 출발해야 돼.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암기용입니다. 자, 다 틀렸네요. 5번 자격을 취득한 자 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맞다.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시면 공인중개사가 되죠. 자, 그럼 내가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인데 중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공인중개사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욕할 사람 없죠. 등록을 했거나 안 했거나 관계없이 우리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용어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대표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용어의 정의 6가지는 반드시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까지 반드시 암기입니다. 계속 이론 시간에 그렇게 전달을 해왔죠. 자, 그래서 어쩌면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뭐를 놓쳤다, 혹은 내 생각과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지금 표시하는 시간입니다. 답이 5번이죠. 자, 오른쪽 갑시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서 그래도 목적 한 문제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자, 밑에 해답 가려셨습니까? 오른쪽 해답 가리고 같이 풀어봅시다. 공인중개사법상 제1조 목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옳은 것은 반드시 이건 암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뭐를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 목적에 관련되는 내용은 이해라는 개념은 아니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를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X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공신력을 제고하고 하면 틀립니다. 공신력도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목적은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중개 업무 이런 무자 하나 탁 갖다 붙으면 웬만하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글자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종 목적인데 이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유권의 보호 이런 유사 표현으로서 한 12번 정도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제1조 목적은 지금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암기하실 것, 뭐를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2번 문제 가봅시다. 자, 2번 법률 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서 2번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하고 돌아서니까 항상 여러분들하고 전달했던 것, 우리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잖아요. 성질이 급하다, 차분하다, 까칠하다 이런 성격이 있듯이 법에도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격이 4가지로 준비되니까 문제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했죠.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4번 찾아내겠습니까? 중개와 관련되어 민법과 상법이 중개사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X예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이나 민법보다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어떤 내용과 내용이 법과 법끼리 충돌을 하면 특별법부터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특별법의 성격이니까 민법이나 상법보다 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죠. 틀린 것 4번. 공부합시다. 중개사법은 기본법적 성격이다. 기본법이 무슨 뜻이죠? 적어놨잖아.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변호사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정확하게 돌았고 3번 국내에만 적용되는 국내법입니다. 이거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서는 일본에 있는 아파트나 팔러 다닐까 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하는 성격. 5번 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요소, 국가가 관리하는 걸 공법이라 그럽니다. 부동산 공법하고 다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법적인 요소와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사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것을 중간법이다 또는 혼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5번 지문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을 공부해보면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위반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징역과 벌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법은 어차피 개인과 거래에 관련되는 내용이 더 양은 많겠죠.
두 개가 섞여 있는 혼합법 또는 중간법, 사회법적 성격이다. 이게 법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4번. 아주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무조건 출제한다고 그랬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단원이죠. 자, 다시 공부합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틀리는 걸 찾아라. 이 말은 네 가지는 맞다는 말이겠죠. 밑에 해설 가려셨습니까? 자, 틀리는 것부터 봅시다. 답이 5번인데, 자,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탁 뜨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부터 들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딱 걸죠. 그래서 틀리는 것 5번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래서 틀린 것 5번. 자, 1, 2, 3, 4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도 보셨지만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잖아. 조건이 세 가지. 1. 다른 사람의 을에 있어야 되고 보수를 반드시 받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중개업도 정확하게 지금 들어와 있죠. 그죠? 조건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암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붙여도 틀립니다.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하면 틀려요. 근데 이해해보면 지금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중개사무소 갖추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스르륵 들어오면 슬쩍슬쩍 이해하신 분은 다 맞다고 본다니까요. 틀려요.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암기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공부하는 거지 빠뜨려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붙여도 틀리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이러면 무조건 X입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전부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용어의 정의에서는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A는 B다 정했으니까 6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중개보조원의 용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X.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 돌아가면서 하나씩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혀야 될 단원입니다. 2번 들었습니다. 자, 역시 용어의 정의 관련되는 내용이 들었고,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해답도 옆으로 넘어갔으니까 멋지죠. 자, 2번은 여러분이 40초 동안 풉니다. 지금부터 직접 풀어봅니다. 시작. 화면이 서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적었습니다. 40초 시간 재봅시다. 자, 여러분 40초 지나갑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몇 번이죠? 답은 4번입니다. 느낌이 오시는지요? 자, 제가 40초 동안 풉니다 하면 답이 4번쯤 있다 이 뜻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다른 것들을 읽으실 때 맞구나 이렇게 읽으라고 전달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좀 늦게 읽는구나, 빠르게 읽는구나를 스스로 좀 느끼는 도 가질 겁니다. 30초 동안 보세요 하면 답은 3번쯤에 있다 이렇게 예고해 주는 겁니다. 50초 동안 보세요 하면 5번에 있다는 예고니까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감을 잡아보라는 뜻이기도 하고. 자, 틀리는 것 40초 드렸습니다. 자, 4번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소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죠. 항상 소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가죠.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것.
그래서 4번. 자, 나머지 1, 2, 3, 5 지문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 교과서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단원도 뭐 그냥 학급이다 이랬지만 학급이라고 시시한 문제 아닙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또는 여러분이 꼭 풀어봐야 될 문제를 직접 보게 하는 시간도 연습해 봤습니다. 3번 문제 갑시다. 자, 여러분 3번 문제도 역시 용어의 정의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중요합니다. 밑에 해답 가리시고, 자, 3번은 중개라는 용어와 중개업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밑에 해답 가리시고 틀리는 것 50초 동안 찾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50초 하면. 자, 틀리는 게 50초니까 나머지 읽으면서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맞다, 이렇게. 자, 50초입니다. 여러분, 이 50초라는 시간도 만만치 않죠? 이렇게 이제 시간의 공간도 여러분들이 한번 느낌을 가져봅니다. 자, 50초 동안 틀리는 것을 찾으세요. 답은 예고가 됐죠? 5번이 틀렸는데,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하는 것도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어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연히 한 번 하는 게 계속성이고 반복성일 수는 없죠. 그래서 틀린 게 5번입니다. 자, 나머지 1, 2, 3, 4 아주 지문이 좋은 지문들이고, 우리가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할 때 업이 되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이라는 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하나 더 한다면 반드시 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업으로 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업적으로,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업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자, 1, 2, 3 특히 1, 2번 지문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보다시피 1번 중개는 보수라는 개념은 들어가지 않지만 중개업 세 글자가 조건인데 반드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될 수 없다. 이런 개념들 아주 중요합니다. 2번 중개는 개공사가 아닌 자가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개업은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동의합니까? 자, 여러분은 개공사 아니잖아요. 그래도 친구들한테 내 우리 집 소개해 줄 수 있다 없다. 중개할 수 있잖아. 그 중개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고맙다고 대가를 주면 받을 수도 있으니까 중개는 개공사 아닌 자가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개를 이제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중개와 중개업 요 개념입니다. 2번 지문 같은 것들은 반드시 익히시는데 뭔가 좀 어렵다? 그러면 옆에다가 여러분 뭐 딱지를 하나 딱 붙여놓고 자기가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문제 딱지를 딱딱딱딱딱 붙여놓고 두 번째 2회독 할 때는 그 부분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3회독을 할 때 어차피 알고 있는 거 자꾸 볼 시간 없잖아요.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딱지라든지 표시를 딱 해놓으시고 지문이 잘 안 되는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 안 되는 지문은 오답 노트다 이렇게 해놓고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적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적어놨겠죠. 근데 이게 공부가 꾸준히 연결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해되는 건 지우면 돼. 그래서 노트 한 장짜리를 적었다가 나중에 다 지우고 나면 몇 개가 남겠지. 남는 것들은 본고사 시험 치러 가는 날 아침에 딱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의 효과를 좀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해 안 되고 어렵고 헷갈리는 것은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모아놓으면 그게 오답 노트입니다. 그리고 그 오답 노트를 뒤에 볼 때 이해가 되면 빼내면 되잖아. 그렇죠? 남아있는 것들만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딱 자료를 보면서 이제 본고사에 응합니다. 본고사 시험 치러 갈 때 책 한 보따리 들고 갑니다. 왜? 하루 전에 공부해보니까 막 공부할 거 많거든. 이것도 봐야 되겠고 저것도 봐야 되겠고 시험 치러 가는 날 한 보따리 들고 가시는 분 절대로 합격 안 됩니다. 준비가 덜 돼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시험 치는 날 가서 앞에서 할 수 있는 자료 한 장짜리 자료를 지금부터 서서히 만듭니다. 뭐 만들어 보라고요?
오답 노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풀 첫 강좌라서 이렇게 이래저래 잔소리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거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으로 접어들겠습니다. 4번 역시 중개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중개업이라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 1번 법인인 개공사는 A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업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중개업은 아니잖아요.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열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거 암기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택의 분양 대행은 분양 대행을 하는 업이지 이게 중개업은 아니잖아. 그죠? X. 2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B는 주변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아파트 거래의 알선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정확하게 요건이 딱 들어왔죠. 그래서 답이 2번. 등록은 중개업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3번. 공인중개사 C는 우연히 친구 D의 토지를 1회 알선하였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으면 업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X. 4번 개공사 E는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였다. 거의 컨설팅업을 하는 거지 중개업은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5번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F는 또 나왔다.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고 요구만 한 상태에서 행정당국에 적발되었다. 자, 이거 중개업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만 중개업에 해당돼. 적발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이게 좀 문제가 아니죠. 중개업에 관한 문제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 답은 2번. 계속 같은 문제들이죠. 5번 볼까요? 자, 5번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같이 갑시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2조 2호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여러분 판례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컨설팅 행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한다라고 저절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자, 첫 번째 조건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반드시 받고 세 번째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은 중개업에 해당한다니까요. 요거 알고 있느냐? 지금 이 문제죠. 그래서 저당권의 설정은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5. 자, 3번 보수는 받지 않는다면 중개업이 아니므로 개공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당연히 X입니다. 여러분 수수료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반드시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 유지해야 됩니다. 4번 중개사법 제2조 용의 정의에서 소공사라 함은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X. 여러분 소공사가 나오면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 포함, 수행, 보조 단어 세 가지가 딱딱딱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까지는 좋았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X. 우리 보조원이나 소공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합니다. 이번 고용신고한 자가 언젠가는 해고하겠죠. 그럼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해야 되죠. 고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갑니다. 6번도 계속 같은 개념인데 6번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역시 용어로서 중개행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중개행위에 대해서 틀리는 것. 자, 여러분 직접 봅니다. 해답 가리셨죠? 해답 가리시고 40초 동안 푸세요. 틀리는 것 시작. 틀리는 게 40초 이러면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공부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 예고했죠? 자, 답이 4번인데 개공사가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를 체결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틀려요. 우리는 직접 거래를 금지 행위라고 합니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니까 매매든 임대차든 개공사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합니다. 이건 또 금지 행위 파트에서 따로 별도로 공부도 할 겁니다. 자, 틀리는 것 4번. 됐고 나머지 질문들이 잘 지문이 연결되어 있는데 1번은 중요한 판례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공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행위가 내가 중개를 했다는 이 개념은 자기가 내가 주관적으로 이거 중개한 거요 안 한 거요 라고 주관적 의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가 몇 번을 했고 어떤 모양을 만들었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객관적으로 중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관적으로 보아 성실하게 사회 통념상 막 성실 이런 거 막 갖다 넣는다니까요. 객관적 의사다. 요거 꼭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들은 정리되죠. 특히 뭐 2번 판례도 중개를 업으로 하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므로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이 없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판례입니다.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옵니다. 개공사가. 그러면 개공사가 이거 팔아주면 수수료가 300입니다. 이렇게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상인의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 됐죠? 됐고 5번 지문도 중요하죠.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매매 등의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중개를 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개를 왜 하지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라고 부른다고. 자, 여러분 사실행위, 법률행위 이러면 좀 어렵죠? 자, 법률행위는 무조건 계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 자, 그러면 중개는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오면 최소한 개공사가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자에게 설명을 해야지 뭐 사든지 말든지 하겠죠.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행위, 그걸 뭐라고 부른다? 중개는 사실행위다. 이 중개를 왜 하지요? 계약하려고 하잖아. 계약을 하니까 계약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개념도 잘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률행위 하면 계약이 생각나야 돼. 계약하면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정려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요 세 마디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공인중개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공부하는 게 편해질 겁니다. 자, 다시 법률행위 이꼴 계약. 계약은 뭐 매매, 교환, 정려 저절로 탁 붙어야 돼. 여러분 본 이론 시간에 얼마나 전달을 했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졸고 있는 학생을 쿡 찌르면서 2는 하면 조는 학생이 깨면서 4 이렇게 대답하겠죠. 졸고 있는 학생을 쿡 찌르면서 2는 하면 6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렇게 대답하듯이 법률행위 하면 저절로 계약. 계약은 뭐 매매, 교환, 정려 이렇게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과정이 아주 편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개는 사실행위, 중개를 하는 이유는 법률행위, 계약이 용이하게 성립하도록 하는 사실행위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같은 문형입니다. 7번 또 용어에 대해서 틀리는 것. 이 용어 한 문제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비슷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틀리는 것 가볍죠? 3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까지는 좋았지만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합니다. 틀리는 것 3번. 자, 나머지 의미들을 잘 정리하셔서 특히 2번 같은 용어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개공사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정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자, 8번 문제. 역시 유사 문제죠. 용어와 관련된 것으로서 옳은 것은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O예요. 여러분,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법률의 규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중개를 할 수 없는데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저당권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양도하는 것은 중개할 수 있다. 판례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오. 자, 틀린 거 수정합시다.
반복 계속성 영업성 없이 단 한 번 건물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본다. X. 뭐 때문에 X입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외국의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다도 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X. 우리 공인중개사 용어 암기해야 되죠.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외국에 의한 법 X. 소공사란 법인의 계용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의미한다. 법인에 소속된 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도 직원으로서 소공사는 있습니다.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까지는 좋았는데 계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확인 설명 의무 이런 것들은 중요한 업무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인데 요 1번 같은 지문도 익히셔야 됩니다. 설정은 어렵지만 양도할 수는 있다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용어 정의를 암기하셔야 되고 돌아가면서 한 개씩 출제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약 한 8문제 정도를 보신 겁니다. 용어의 정의. 지금 있는 정도만 잘 소화시키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제3조를 공부합니다. 3조,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이 물건이죠. 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토, 근, 입, 광, 공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토, 근,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이죠.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토지라도 이런 토지는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갈 겁니다. 일단 5개는 암기하셔야 돼요. 중개대상물이 뭐라고요? 토, 근, 입, 광, 공 익히시면서 자 1번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 X죠. 우리는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다. 이게 판례니까 채권 최고액을 설명해야 되지. 피담보 채권 하면 X기도 하고 피담보 채권은 또 동산이잖아요. 실제 채무액이니까 이런 거 중개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이걸 뭐라고 부르죠? 분양권, 건물로 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중개대상물이 되죠. 토, 근, 입, 광, 공, 임목. 리얼,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거를 권리금이라 부르고 권리금을 니 살래요 팔래요 이렇게 중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 니은, 디귿 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이런 문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 중개대상물은 아주 단조로운 단원이면서 매년 출제하죠. 자,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 풀어볼까요? 짧지만. 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찾으시오. 20초 동안 찾으시오. 해답 가리셔야 됩니다. 해답 가리시고 20초 시작. 자, 20초입니다. 자, 이 정도 문제를 정답이 5번에 있다고 50초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또 20초라고 2번 찍으신 분은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은 20초 드렸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답은 5번 가시개 수모. 여러분 대충 심어놓은 나무를 여러분 우리가 살래요 팔래요 중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임목을 중개한다고 배우셨죠. 자, 미등기 부동산 무가 물건도 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공로의 토지 토건 입광공의 토지 허가 받으면 되잖아요. 중개대상물이죠. 또 나오죠. 동호수가 특정된 장래의 건물, 장래의 건물을 분양권 그랬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그래서 토건 입광공이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문제는 당연히 따라가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3번도 가볍게 옵니다. 자, 갑시다. 공인중개사 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 여러분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요거 땅이잖아요. 이건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20톤 미만의 선박 우리가 뱃사람도 아니고 선박 살래요 팔래요 중개하지 않죠.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나 암석이나 토사 이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죠. 토, 근, 입, 광, 공이라니까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분양권은 되지만 입주권 하면 X입니다. 이런 걸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 이런 권리를 중개할 수는 없다.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해당되는 것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땅이잖아요. 거래할 수 있다. 물건 그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4번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것 같은 문제들이 지금 계속 연결됩니다. 틀리는 것 의제 부동산 이걸 준부동산이라 그러죠.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X. 지금 의제 부동산이 약 20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입광공 3가지 준부동산만 있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그대로 익히셔야 돼요.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한 번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랬다고요. 지금은 된다. 광업재단에 속하는 토지는 광업재단과 분리하여 매매 목적물이 될 수는 없다. 맞다. 재단이라는 것은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당연하지.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다. 그럼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던 제한은 받지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은 되잖아. 그죠? 해당한다. 자, 법정장관이 성립된 토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런 거 잘 봐야 되죠. 법정장관의 성립은 안 되지만 성립이 되어 있는 토지는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표현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몇 번? 1번 이렇게 갑니다. 뭐 중개대상물은 항상 이렇게 단막적인 문제, 박스 안에서 해당되는 거 찾아라, 안 되는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5번 자 역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권리금 이런 거 중개하지 않습니다. 자 하천 이거 국가 소유죠. 안 되고 환매 등기가 설정된 토지 환매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설정이 되어 있는 토지 양도할 수는 있다. 건물 한실에 대한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이나 소유권은 그 물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일부 일실만을 저당 설정할 수는 없다. X.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대토권 그래요. 그래서 대토권도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도 시험에서 몇 번이나 걸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 3번. 아주 가볍게 물건 하나하나의 명칭을 익히고 있습니다. 자, 6번은 또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도 한 문제는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밑에 해답 가리시고 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5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50초. 자, 이 정도가 50초였습니다. 자, 옳지 않는 것 5번으로 예고했고 답은 가볍게 돌았죠.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채재산권 그럽니다. 특허권 이런 것들을 네가 살래 팔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권리에 해당한다 때문에 틀린 것. 답은 5번 정리됐고 자, 나머지는 잘 맞는데 특히 이거 좀 헷갈리죠. 2번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물에 확정이 되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하면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입주권은 안 됩니다.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올 때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단조롭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조롭게 합니다. 분양권 중개대상물이 된다. 입주권 분양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구체화된 입주권은 된다. 이렇게 해서 단조롭게 딱 3가지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 나올 이유도 없고 분양권 된다. 입주권만 들어오면 안 된다. 구체화된 입주권 동호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된다. 단조롭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물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